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은 허점 투성이인 부동산 담보 신탁 제도가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미뤄지면서 도심에 방치된 빈집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디지스트 교수 채용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총장 등 6명을 입건하고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3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도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연신 손부채질을 해봐도 30도가 넘는 불볕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최대 10mm로 비의 양은 적지만 뜨거웠던 기온을 해소해주기에는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조금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은 16도, 포항은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며 낮에는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21도, 안동과 포항은 22도 예상됩니다. 갑자기 30도를 넘나들었던 낮 기온은 오늘 평년보다도 조금 낮겠고요.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도 모두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며 하늘빛 흐리겠습니다. 이른 불볕더위는 잠시 주춤하다 모레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혹 관련 보도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의 17가구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이번 사건은 허점 투성이인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가 한몫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의 허점을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건물주는 건물이 준공된 2017년 부동산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20가구 가운데 미분양된 17가구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는 신탁 계약 후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은 뒤 대구 모 신협에서 24억 원 이상을 빌렸습니다.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도 세입자들과 6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물어보니까 신탁회사는 그냥 관리하는 곳이다. 자기들이 그 관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니 뭐 별다른 이상 없고 이건 내가 직접 다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지난 2일 갑자기 공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건물주가 종합부동산세 4억 원 가량을 체납하자 대구 수성세무서가 공매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공매는 중지됐습니다.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매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임차인분들한테 배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서 소유주인 신탁회사도 모르게 6년이나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관리나 그런 행위들은 위탁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자가 저희한테 저희가 안에 누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대출을 해준 신협 역시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이가 어떤 단계를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었는지 이 내용 계약을 돼갖고는 저희들은 사실 잘 몰라요. 부동산 신탁회사는 담보신탁으로 수수료를 얻고 금융기관은 안전한 대출로 이자 수익을 내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건물주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서 17가구 세입자들은 전세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몰렸습니다. 수동세무실 시행코 쪽으로 해가지고 공매 돌아가는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정리되는 걸 보고 난 뒤에 공매를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탁회사에서? 예.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의 허점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은 제도 개선이나 사기 피해 회복은커녕 공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 방법만 찾으면서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개발 사업도 중단되거나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에서 방치되는 빈집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뿐 아니라 각종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의 한 주택 건설 사업 구역입니다. 대문은 뜯겨나갔고 유리창은 깨진 채 널려 있습니다. 포대자루에는 건축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렇게 소파와 선풍기 등 불법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뒤엉켜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에 생활 쓰레기까지 출처 불명의 쓰레기는 계속 쌓여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곳곳에 버려져 파리가 들끓고 악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안에 그 무엇이 들은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 오물 냄새가 온 동네를. 더 큰 문제는 일대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려있는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구역 안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던 한 남성은 나뭇가지를 모으더니 불을 피웁니다. 돈이 될 만한 고물을 훔쳐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이사간 상황에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나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뭐 화재라든지 뭐 치안이라든지 되게 불안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면적은 6만 7,050여 제곱미터, 축구장 9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여 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민간 시행사가 2020년부터 땅을 사들였고 이주도 90% 넘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건설업계 침체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면서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철거나 이런 거는 진행할 수 없고요. 사유지라 지자체 관리나 경찰 순찰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저희가 사유지는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사업구역 밖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살지만은 실제로 거기 밤에 가면 또 우리 성인 남자들도 가기가 그렇게 뭐썩 유쾌한 곳이 아니라서 자주 안 가는 편이죠. 대구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자 올해 초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전면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사업 승인이 나고도 착공조차 못한 곳도 적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개발 사업이 늦어지면서 도심 우범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 2월 대구문화방송이 디지스트 교수 채용 문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총장 등 6명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수 채용 심사가 부적절한 심사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채용 당사자와 외부 심사위원이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사이란 추가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경찰청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교수 채용 당시 서류 심사와 전공 면접 심사 과정에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2명이 참여했는데 서류와 전공 심사에 참여한 외부 위원 2명이 심사 대상자와 동일한 지도 교수에게서 석 박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 박사 지도 교수가 동일한 심사위원은 제척 회피돼야 하는 인사관리 요령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공익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총장과 부총장 등 6명을 입건하고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용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까지 확보했고 자료 검토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채용 당사자가 임용되고 한 달 만에 채용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 1명과 공저한 논문을 투고하는 등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실제 논문으로 저술하기까지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감안을 했을 때 9월에 초가 됐다는 거는 이미 교내 초부터 이 공동사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채용 당사자의 지도교수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사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학교 측은 전공심사 이후 본부심사는 10여 명의 비공개 채점을 취합하는 과정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등의 특혜를 주었는지에 경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성남의 정자교 붕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주시가 지정교량 129곳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집중점검에서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전면 보수나 개체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터미널에서 충의동을 잇는 서천교입니다. 1989년 조성됐고 경주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교량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 C등급 교량으로 유관 검사에 이어 철근 탐사기 등 첨단 장비로 교량 안전을 정밀 진단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교량 하부 등은 드론을 이용해 외부 균열과 부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과값을 알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나 잔존 수명을 예측해서 이 교량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오늘 파악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경주의 교량은 전체 236곳, 이 중에 지은 지 10년 넘은 지정 교량은 129곳에 이릅니다. 매년 각종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경주시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경주교 등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20톤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전면 보수나 가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 결함 발생 교량과 D2 등급 교량 8개소에 대해서는 재가설 및 보수 보강을 위해 예산 약 130억을 확보하여 경주시는 교량뿐만 아니라 절개지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집중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각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예산 확보 조치를 해서 긴급하게 수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위험시설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이후에 집중적인 추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어느덧 43주년이 된 오늘 5.18 기념일입니다. 광주에서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고 있을 때 대구 경북 대학생들이 참상을 알리려다 경찰에 구속되고 고문까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둘의 사건인데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뒤 첫 5.18을 맞은 둘의 사건의 주인공을 김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눴던 1980년 5월, 경북대 후문에서 둘의 서점을 함께 운영하던 대학생들이 그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의 참상을 사실대로 알리기 위해 오천부의 유인물을 만들었지만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함락되면서 미처 배포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학생만 100여 명. 그중에는 현재 상주에서 한우를 키우는 서원배 씨도 있었습니다.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3학년으로 학교에 막 복학한 직후였습니다. 물고문부터 시작해갖고 통딱 달듯이 이래갖고 여기 막대기 달하고 들어올리고 그래. 양쪽에서 들어올리고 있으면 각기목으로 허벅다리하고 종아리 사이에 끼어갖고 여기에 올라서갖고 막 디디고 밟고 거의 40년을 4월 달부터 시작하 5월 말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서 씨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방공법,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40여 년의 서름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마다 정보원을 두고 동양 보고를 다 하도록 해놨으니까. 그럼 동양 보고를 다 하고 하는 친구들이 다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 빨갱이간에 그 가깝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네 그때 총 들고 싸웠나? 네가 왜 5.18 유공자고? 네 빨갱이가? 응? 이 소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하다. 오늘 5.18 43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추념 행사가 안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분향소도 운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광주와 닮은 꼴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과 강연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수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런 안동에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역사들이 꾸준히 있어왔고 사실은 이 5.18 기념 사업 혹은 이제 미얀마 운동도, 미얀마 관심이 모인 운동도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동 지역의 역사와 사실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와 연결되는 민주주의의 역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에 강주가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시대와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넘어 다시 기억되며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겐 밝혀야 될 과거와 회복해야 할 명예, 또 보상받아야 할 피해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중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풀어야 될 수건일 텐데요. 이 5.18 진상조사위가 조사 결과 여러 정황들이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근거를 찾아내 발포 명령 책임의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 5월 21일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쏜 전남도청 집단 발포 사건. 이날 계엄군은 조준 사격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총을 맞은 시민들은 아직도 몸속에 총탄 파편을 담은 채 살고 있습니다. M16으로 쏜 것 같아요. 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 4발이 들어왔어요. 발포 명령자를 조사해온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가 일어난 오후 1시 이전 일부 병력의 실탄이 분배된 사실을 확인했고 장갑차 기관총에도 5월 20일부터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이 발포 명령은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지휘체계에 있지 않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상황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보안사령부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이는 계엄군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실탄 배분 시점과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조사가 광주에서의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기속돼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령관으로 들어가면 보고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짜증났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이 보고 라인과 지휘 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전두환의 신복이자 50 실세로 평가받는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가 5.18 직전 광주를 방문했고 작전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남은 조사 기간 동안 발포 명령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는 워낙 고도의 기술이 담겨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의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600m쯤 달리더니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이 사고는 급발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결함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품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던 곳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 보다 변화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사고 책임 입증을 더욱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관련 증거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수많은 의심 사고들에 대해서 제조사가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9월 유럽연합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제조사가 사고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300건 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75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흉기를 숨긴 채 이웃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했고 재범 위험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법정 수업 일수를 넘겨 근무하고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 1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0일 기준인 수업 일수를 따르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고 190일이 넘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수업 일수를 원장 등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답변이 60%를 넘었고 10명 가운데 4명은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와의 5번의 대결을 모두 내준 삼성 라이온즈가 4연패와 함께 시즌 20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기아와의 맞대결에서 삼성은 선발 수아레즈가 6이닝 6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기며 6대7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최근 팀의 4번 타자로 출전하고 있는 구자욱은 주자가 있는 상황마다 뜬 공과 범타를 기록 5타수 무안타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기아전 첫 승에 도전하는 삼성의 오늘 경기를 저녁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어제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연신 손부채질을 해봐도 30도가 넘는 불볕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부터 내일까지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양은 적지만 뜨거웠던 기온을 해소해주기에는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조금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은 16도, 포항은 21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며 낮에는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21도, 안동과 포항은 22도 예상됩니다. 갑자기 30도를 넘나들었던 낮 기온은 오늘 평년보다도 조금 낮겠고요.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도 모두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고령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고령 2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9도, 김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6도, 영주도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영주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면서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